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대북 관련주 관련돼서 긴급 점검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죠. 반면에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대북주들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냐 아니면 이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북한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쪽과 고위급 회담이 어제 있기로 했죠. 예,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이 이제 공군 훈련 관련된 부분을 핑계를 잡아서 음, 취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어제 이제 새벽 12시 30분에 얘기를 했고요. 그제죠, 그제. 예, 어제 그러니까 어제로 넘어오는 새벽에 얘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쪽과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취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어제 더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요목조목 좀 따져보면 결국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결국 미국과 이제 회담을 하기 위한 수순을 좀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미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조율로 이렇게 일관을 했었던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이번 정상회담도 일단 뭐 그런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지금 이제 북한이 계속 이제 끌려가고 있는 뉘앙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북한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면서 얻어낼 건 다 얻어내고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늦출까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트럼프 쪽에. 근데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이 북한에 대한 부분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 11월에 재선이 있는데 11월 재선하기 전까지 트럼프에 대한 업적을 보면 뭐 별로 이룬 게 없습니다. 예. 결국에 뭐 경기는 계속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좋아졌을 거고, 그리고 뭐 유럽과의 FTA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한미 FTA 관련된 부분, 뭐 중국과의 뭐 외교뿐만 아니더라도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 이게 뭐 특별하게 완전하게 미국 쪽이 뭐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못 끌어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북한 쪽과의 그 회담이 상당히 지금 중요해진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북한 쪽과 이 북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뭐 만들겠지만 결국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소스다.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은 뭐 이 경제 제재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3대에 걸쳐서 핵을 개발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보상을 받기 위한, 근데 이 보상을 받기 위한 부분이 체제 안정성인데 뭐 체제에 대한 안정성 이야기는 하나도 미국 쪽에서 하지 않고 그냥 뭐 비핵화만 계속 주구장창 하니 결국에 이제 북한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열받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뉘앙스로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트럼프 쪽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쪽이 어떻게 보면 상호적인 윈윈 그런 지금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칼에 뭐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넌센스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북한이 아, 나몰라라 하고 완전히 배째라식으로 해도 이번은 좀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결국에 어제 조정 오늘 또 다시 급등인데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이 대북 관련주들이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것이냐. 근데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면 시장이 대북 관련주들 말고 특별하게 이슈가 될 만한 거리에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 뭐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코스닥 쪽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 뭐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고서는 시장 자체가 올라가기 버겁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상승을 시키려면 결국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뭐 코스닥에서는 뻔하죠. 바이오 종목을 올릴 거냐 아니면 IT 업종을 올릴 거냐 중국 소비주들을 올릴 것이냐. 그나마 이 종목들 업종들이 시가총액 비율을 봤을 때 뭉태기로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이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남북 경기주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니까 또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느끼시겠지만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차익 매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00억으로 300억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3만 원을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3만 원으로 5만 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더 커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세력 자체도 끌어올리기 위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을 막상 까보니 이 실적에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역시 뭐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과연 어떤 쪽으로 매기가 붙어졌을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IT나 중국 소비주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 쪽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그 중국 쪽에서의 2차 전지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남북경협주는 뭐 6월 12일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위아래로 흔들어 댈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5월 22일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 어떻게 보면 잘 북한이 지금 뉘앙스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쪽에 어떠한 뉘앙스를 만들 건지를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북한이 조금이라도 뭐 유리한 쪽으로 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있다.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북한이 어떤 뉘앙스로 또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6월 12일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많이 남아 있죠.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이제 좀 덜, 한 20 며칠 남았네요. 예, 그래서 일단 대북 관련주들은 시장이 지지부진하면 계속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시장을 한번 볼게요. 시장을 보시면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 시장 흐름인데요. 참고로 이제 거래소 시장 흐름 보시면 거의 뭐
잘 아시다시피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뭐 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번 고점이 이제 2550포인트, 2550, 2500, 죄송합니다. 2500포인트죠. 25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계속 그냥 100포인트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거래소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6월까지 갈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특별한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 있지 않다라는 부분. 거기에 이제 뭐 미국 국채 수익률도 계속적으로 3%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쪽, 미국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시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일단 이스라엘의 수도로 완전 인정을 해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리비아 사태 이후, 시리아 사태 이후 또 중동 국가 관련된 그런 불안정한 또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국제 정세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뭐 나홀로 상승을 하기에는 버겁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뭐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지수를 보시면 지난번에 뭐 900포인트 조금 상승했던 시점에서 한 820포인트, 역시 박스권 흐름 계속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뭐 6월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은 뭐 이 흐름이에요. 네, 이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 시장 보도록 하면 거래소는 이게 이제 코스닥이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 뭐 길게 봤을 때 40에서 2350에서 2600포인트 계속 뭐 박스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졌었냐면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1790에서 1800이라고 할게요. 2100포인트를 약 한 7, 8년 정도 흐름까지 계속 만들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래서 뭐 크게 뭐 단기적인 악재가 크게 있지 않고서는 뭐 이 흐름이 그대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흔히 말하는 이 관련 대북 관련주들은 6월까지도 계속 뭐 시세가 뭐 아래 위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뭐 단기적인 접근도 뭐 이쪽으로 계속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게 쉽게 그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북한이 완전 돌발적으로 취소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서는 일단 계속 변동성은 크지만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후 시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